TV조선이 보도한 한박도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시민들은 군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요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는 오늘 협상 대신 공방만 벌였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한 데 대해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충주 화학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1명이 실종되고 8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30여 개 동이 파손됐고 피해 현장은 잿더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끝나 휘발유 값이 리터당 50원 넘게 오릅니다. 주유소에는 오늘 기름을 채우려는 운전자로 붐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TV조선 뉴스9과 탐사보도7은 인공기가 펄럭이고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들어선 무인도, 주소는 인천 강화군 말돌이 산 97번지 한박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한박도가 북한 땅이라는 설명인데 하지만 군사시설이 최근 1, 2년 사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방사포라도 쏜다면 인천공항은 물론 강화, 김포까지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한박도의 군사시설을 과연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건지 오늘 뉴스7은 이 한박도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과 40km 남짓 떨어진 한박도입니다. 북한 인공기에 군사 전문가가 토대로 추정한 시설물까지 보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연료 개방돼 있어요. 그 자체만이라도 군사합의에 위반 사항이에요. 한박도 인근 섬 주민들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 군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거 하는데 그거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동향은 이미 군도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정한 시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한박도는 북방 한계선인 NLL 북쪽에 있어 북한이 자기네 땅에다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도 지번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답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는 국방장관을 상대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국방장관의 직무유기로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미북 간 대화 재개는 지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대미 협상 대표격인 최선희가 이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불법 환적을 이유로 대만, 홍콩 해운사 3곳 등을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대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불량 행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성명에서 북한을 종교인과 정치범이 사라지는 나라로 거론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을 했다며 대만과 홍콩 해운사 3곳과 대만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수일 제재 이후 약 한 달 만에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북한 선박 백마호에 옮겨 실어 미국 입항이 금지된 샹위안바오호는 동결 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적발한 불법 환적을 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대화 노력과 함께 제재 기조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베이징 방문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이 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노환중 원장의 문건 보도에 대해서 이 검찰에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수사팀을 수사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언론사의 자체 취재였다는 것이 알려진 뒤에도 지금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준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고 하는 문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보도를 문제 삼아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건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가세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서 엄단하도록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직후 사무실에는 의료원 측 허가를 받고 취재 중이던 10여 명의 기자들이 있었고 켜져 있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문건을 확인해 보도했다는 취재 경위도 공개됐습니다. 검찰도 피의 사실 공표와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지만 청와대가 수사팀의 유출 의혹을 수사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한국당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반드시 수사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심지어 조국 후보자는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조국 후보자 일가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오늘 노환중 원장 사무실 발견 문건과 관련을 해서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례적인 강도로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가 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오늘 오전 8시 반 기자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27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피의사실 유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박성 공지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TV조선의 관련 보도 이튿날인 지난 28일 검찰과 무관하게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수사를 주관하는 특수 2부와 지원에 나선 특수 3부 검사들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지만 특수부를 거쳐간 검사들 사이에선 여권의 비판이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특수통 검사는 청와대와 여권이 나서 검찰을 압박하면 소환 조사를 받을 피의자의 진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검찰개혁 저지 시도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는 메시지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이 투자금이 유입된 사모펀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 선정 또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이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입니다. 2017년 12월 코링크가 실제로 투자 의향서까지 체결했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컨소시엄 등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업체 관련 정보가 가득합니다.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코링크가 공공사업자 선정 결과까지 미리 알고 접근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코링크의 투자 시점을 전후해 관련 기관의 내부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링크 투자업체 가운데 2017년 8월 조 후보자 가족 돈 10억 5,500만 원이 유입된 웰스 CNT 역시 관급 공사를 잇따라 따내며 급성장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도피성 출국으로 의심되는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개입 가능성은 물론 이들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한 상태입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간 건 알고 계셨나요?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빠지면 대국민 사기 청문회가 된다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약속했던 일정을 미룰 수 없고 직계 가족도 부를 수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서울 사직공원에서 주말 장애 집회를 열고 청와대 근처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수사 대상자가 법무장관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수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습니까? 이거 정말 희한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신독재 시대가 열릴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독재 국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바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대권 노름이라며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 소명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차치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핵심 증인이 빠지면 대국민 사기 청문회가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전날 부산 집회에서 문 정권은 광주1고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망국적 지역 감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논란 중에 또 한 축은 이 과거 자신의 했던 이 발언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장관 후보자 자녀가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딸에게 장학금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다음 해부터 4년간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2013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건 정말 아니다.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에 비해 곤란하다고 생각해 신청한 거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은 바로 다음 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2학기 연속 총 800만 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주로 대상인 총 동창회 장학금이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6학기 연속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를 옹호하는 누리꾼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교생도 2주 만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논문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의학 논문입니다.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한 불찰을 인정했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자녀 입학에 특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과 촛불 집회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을 아주 싸잡아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유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다른 초선 의원이 나서서 박 의원을 겨냥해서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의 속내가 아주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SNS에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때를 알고 나서고 나서더라도 말은 가려야 한다며 제발 오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전날 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폄훼하고 검찰이 오버한다고 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해 오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편들어 주려고 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결국 이런 지적을 한 박 의원을 같은 당 동료인 전 의원이 공개 저격한 겁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혜영 최고위원도 당내에서 처음으로 조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음 회의부터는 아예 입을 닫았는데 지도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조국 임명 반대 기류가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과 극렬 지지자의 문자 폭탄을 의식해 나서지 못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 또 직계 가족은 안 되고 청문회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보면 서로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재해 보니까 속내 입장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지금 여야는 물론이고 지금 청와대까지 상대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측 입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안건 조정 신청이라는 걸 했는데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선 증인 신청을 여당이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예. 반대로 민주당은 청문회법과 형사소송법상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생떼를 부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정된 청문회는 모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는 실제적으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열리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말 동안 이제 쟁점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모레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출석 요구일이 청문회 닷새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25명의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은 핵심 증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를 미루는 게 순리란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달 3일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최장 열흘 정도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한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면 증인을 불러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제 강기정 수석이 임명 데드라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통상 닷새 전후의 기간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만 이틀, 일수로 따지면 사흘 동안 주고 다음 날 임명을 강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까지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선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을 마무리한 뒤에 9일에 임명, 10일에 국무회의에 조국 법무장관 참석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임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어떻게든 추석 전에 조국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위 이제 추석 민심 때문에 여야가 이제 더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인데 그만큼 지금 추석 민심을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더더욱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조국 정국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송부 요청일을 최장 열흘로 잡아서 9월 12일까지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12일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렇죠. 이런 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지금 하는 거고 청와대도 한국당이 청문회 의지가 없다면서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류 탓에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충주의 한 접착제 공장에서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1명이 실종되고 8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건물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충주 중원산업단지의 한 접착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공장 외부 위험물 보관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자다가 뻥 소리가 나와봤더니 그 뒤를 보니까 불이 올라가요. 무지개 썼어요, 저건. 뻥 하더라고. 불이 난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공장 건물 3동이 불탔습니다. 곳곳에 폭발로 날아온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건물도 폭발의 여파로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인근 건물 30채가 불타거나 부서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7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공장에 남은 인화물질 때문에 추가 폭발 우려가 높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건물에 다량의 인화성 액체가 보관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 중에 폭발 위험이 상당히 커갔고요. 오늘 사고로 공장에 있던 44살 백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친 뒤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근로자 52살 오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목공소와 태양광 저장 장치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맹견이 주택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70대 주민을 공격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박건우 기자입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오늘 새벽 전주 시내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는 충남 예산군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완전 다 돌아가지고 화염이랑 엄청났다고. 화점이나 아니면 가스가 이렇게 켜지거나 이런 상황 발견을 못했다고. 오늘 새벽 5시쯤 부산의 한 가정집에 맹견인 핏불 테리어가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에 있던 78살 여성 강모 씨가 다리를 물렸습니다. 강 씨 가족은 산책을 데리고 간 진돗개와 싸우던 핏불 테리어가 집까지 쫓아와 가족을 공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 갔을 때는 이제 도망가 있는 상태고 도망간 개를 저희가 이제 포획해가지고 구청에다 인계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나 버스 승객 등 6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동주시 체만으로 그런 제동을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50대 여성 노래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이 쏜 실탄과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감시를 담당했던 감리 보조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2달 만인데 경찰은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던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철거 현장 안전조치 미흡과 현장 감시 소홀 등의 혐의로 철거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철거업체 대표 김모 씨와 감리 보조자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굴착기 기사 송모 씨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이미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를 포함해 철거업체와 감리업체,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수사 계획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경찰은 철거업체와 서초구청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철거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며 맑고 화창했습니다. 해바라기 축제장엔 가을 나들이객이 몰렸고 서해안 항구에는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뤘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골 마을이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산 줄기를 따라 해바라기 100만 송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활짝 핀 해바라기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관광객들은 노란 물결 속에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당히 날씨도 좋고 구름도 잘 어울리고 가을 정취하고 상당히 조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마다 꽃게로 만선입니다.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입니다. 서해안 꽃게는 지난 21일 금어기가 끝난 뒤 어획량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매장도 수산시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을에 조업이 시작되면서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30%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4도, 부산 28.3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긴 소매 옷과 외투를 걸치고 외출했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이게 좀 옷차림도 긴팔로 입고 나오고 약간 좀 쌀쌀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시민들은 나들이를 하며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단을 받아든 300여 명 외에 이 나머지 해고자까지 모두 고용하라면서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추석 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노동부를 상대로 한 압박을 예고를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환호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숙생활 적응됐다. 끝까지 싸워주마.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360여 명 외에 해고된 1,500명 모두의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난색을 표한 상태입니다. 고용 대상이 된 수납원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한 뒤 톨게이트 노조 측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숨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1,500명 수납원들에게 고통을 준 이 상황에 사과할 때까지. 오늘 집회엔 톨게이트 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가 직접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총리공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부 규탄 집회와 동선이 겹치기도 했지만 다행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 자정으로 종료가 됩니다. 내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이 되면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리터당 40에서 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주유소 앞에 차량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직원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밀려드는 손님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정도 늘었는데 가득 주유 고객이 많다 보니까 오늘 유난히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유류세를 최대 15%까지 깎아줬던 조치를 오늘로 종료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되도록 석유 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가 정부의 발표 직후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 이번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주유소의 90%는 자영 주유소로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죽는 거죠. 이제 추석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40시는 큰 타격입니다. 이거.
정부는 주유소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름값 부담에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요즘 문을 여는 아파트 견본 주택마다 아주 인산인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서 공급이 줄고 청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물량까지 쏟아내면서 분양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재개발 아파트 견본주택.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입장에만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74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평균 8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권 대비 1억 원가량 낮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즉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 마지막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 전 마지막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을 미루던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가면서 로또 아파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약 통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나오는 때마다 다 넣어야겠죠. 삼성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일정을 미루다 결국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의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제 재건축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 결국에 이제 기존 아파트들의 어떤 전세값들이 조금 오를 여지가 높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르면서 8월 말부터 9월까지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35,97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홍콩에서 오늘 예고됐던 대규모 시위는 당국의 압박으로 취소됐지만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집회와 행진은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직 큰 충돌은 없지만 특히 다음 주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산을 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간 인권전선이 주도한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는 당국의 불허로 취소됐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Well, the Hong Kong situation is getting tense here, but we have to go on. We have to go on. 시민들은 허가가 필요 없는 종교 행사 형식으로 평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벌일 경우 충돌이 우려됩니다. We reasonably believe that certain protesters will commit acts of violence during the gathering. 전날 경찰은 조슈아 웡 등 시위 핵심 인물을 체포하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입법회 야당 의원 2명도 경찰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웡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our fight no matter how they arrest and prosecute us. 모레부터는 의료와 항공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해 송환법 반대 시위는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봅니다. 자, 이젠 어색한 웃음, 조국 후보자 모습입니다. 네, 어제 출근길입니다. 네. 무거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청문회 준비단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이 갑자기 다시 열린 겁니다. 열린 문 안으로 여유 있는 표정의 조국 후보자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곧장 시선을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반전 영화의 대명사인 유주얼 서스펙트와 비교하면서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네. 또 사라진 텀블러도 관심입니다. 조 후보자는 10일부터 19일까지 텀블러를 들고 출근해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20일부터는 사라졌습니다. 딸과 사모펀드 논란이 거세지면서 텀블러 대신 서류 처리나 수첩을 들고 넥타이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와 미스 오키나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흘 전에 일본 청소년 야구단이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오면서 일장기가 없는 흰색 티셔츠 차림으로 입국을 했는데요. 한일 갈등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장기를 뗀 겁니다. 저는 조금 좀 기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은 이틀 만에 일장기가 그려진 선수복으로 경기에 나섰고 스페인을 4대2로 이겼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죠. 아베 정부에 대한 불만일 뿐 일본인은 무관하다는 한국의 인식을 느낀 겁니다. 선수단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일장기가 붙은 옷을 입고 숙소와 구장을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미스 오키나와 이야기했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오키나와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미스 오키나와까지 공항에 나와서 한국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하. 보시는 것처럼 미스 오키나와와 지역 특산물인 직조물 홍보대사 가스리 여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객기에서 내리는 한국 관광객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는데요. 지난달 한국인 여행자는 56만 명가량으로 1년 만에 7.6%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빨라지는 용산 이사. 자,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청와대는 어제 용산 등 26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용산 기지 반환 절차가 10월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목요일에 육군 병원과 편의시설 대부분을 10월 1일부터 폐쇄한다고 장병과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용산 이전을 마치겠다고 강조해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미선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벌써 9월로 접어드는데요. 가을 장마가 그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제주와 남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충청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긴장해야 할 지역은 제주와 남해안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1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비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다음 주 내내, 서울의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와 부산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조국 편이냐, 반조국이냐로 나뉘었고 또 넌 어느 편이냐 강요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이 받는 상처는 더 깊어지고 반목은 더 날카로워질 기세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 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